제가 참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영상을 수백 편을 찍었는데요. 과장이 아니라 진짜 글자 그대로 수백 편을 찍었습니다.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제가 집착 아닌 집착을 보이면은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내가 이재명인지 이재명이가 난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정도로 이재명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을 했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진짜 기록을 다 남겨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? 야, 근데 그게 뭐다?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.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그 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요즘 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알겠지 싶으면 또 다른 게 나오고, 요즘 하면은 이제 내가 다 알겠지 싶으면 또 다른 게 나오고, 그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됩니까? 죄라고 해야 됩니까? 그런 겁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. 진짜 제가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. 어떤 그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이재명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, 그거를 요즘 우리가 이화영 씨 아내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최근 들어가지고 이화영 씨 아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, 야, 진짜 이게 이재명한테 빠지면은, 정치에 빠지게 되면 남편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, 자식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, 온갖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딱 정확하게 이화영 씨 아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는 또 이화영 씨 아내가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화영 씨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해요. 근데 이게 이화영한테 보내는 것인지 이재명한테 바치는 것인지 그거는 좀 구분이 안 됩니다만,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화영 씨와 관련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, 그리고 또 이재명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대표 주자가 박찬대 있지 않습니까? 박찬대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? 구속되고 난 뒤에 이화영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? 얼굴도 자기가 모른다라고 분명히 박찬대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였습니까? 진짜로 얼굴을 본 적은 없기는 없었어요. 뭐만 했으니까 전화 통화만 했었기 때문에.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들을 무시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? 바보로 안다라고 해야 됩니까?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하는 어떤 표현적인 그 맥락을 생각해 봤었을 때, 야,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어. 이게 뭔 뜻이겠어요? 그 사람 모른다라는 뜻인 거겠죠.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, 박찬대는 글자 그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다. 전화 통화만 했다.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좀 기대를 했어요. 그래도 박찬대가 그 이후에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최소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든지 사과라도 하든지 아니면 해명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제가 암만 박찬대의 페이스북을 찾아보고 암만 입장문을 찾아봐도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.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? 갑자기 또 뜬금포로 자기에 대한 논란이 터지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 자기 어떻게 해줬다라는 거, 수석 대변인으로 도와줬다라는 거, 이딴 지금 글이나 올리고 앉아 있고요. 그리고 또 최근에 올린 거를 보니까 조봉암을 또 기리고 있는 이런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. 대놓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. 자기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노릇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. 북한에 뭔가 저렇게 한다든지 조봉암을 찬양한다든지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명 총통각과를 찬양한다든지,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참, 그러니까 박찬대의 수준이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? 저 정도니까 코딱지나 파주고 앉아있지, 요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문제가 박찬대만이 아니에요. 제가 보니까 이화영 씨 부인이 결혼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재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재명이랑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랑 좀 비슷한 수준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박찬대랑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, 이 짝을 좀 잘못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 아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.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은 가족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,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것이다. 당신이 언제 이재명 방북을 말했었냐? 당신 처음부터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? 왜 이제 와서 법
반복을 하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뭐 이화영의 아내가 되겠습니까?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.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제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예요? 가족을 해체시키는 게 공산주의의 특징 아닙니까? 보수 우파적인 관점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? 그냥 단순히 뭐 엄마, 아빠, 자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보수 우파적인 관점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화를 겪게 되는 첫 단추, 작은 국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?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. 매번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화영 씨 부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. 이유가 뭡니까? 당신이 이재명한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. 이게 딱 그러니까 이 아내라고 하는 분이 얼굴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묘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도 얼굴이 보이는 듯한 뭐 이런 착시 효과도 좀 드는 것 같고요. 뭐 어쨌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확실한 건 뭐다? 저 사람이 개딸. 그냥 개딸도 아니고 개딸 중에 개딸 VIP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겠죠. 그렇죠?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보인 행보가 다음과 같은 거예요. 이화영 씨 분이 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뭐 검찰이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딜을 한 것이다.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. 뭐 이따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게 묘하게도 하필이면 저렇게 이화영 씨 부인이 입장을 밝힌 단독 보도를 낸 곳이 또 어디예요? MBC입니다. 이화영 씨 부인이 인터뷰를 했던 게 언제였어요? 재판 끝난 직후에 재판에서 이제 그 사랑과 전쟁 찍고 난 다음에 인터뷰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? CBS 김현정의 그 방송에 나가서 했고 그 다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또 MBC입니다. 글쎄 뭐 MBC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런 사람들과 그 좀 뭐 막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.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철 그 사기꾼 아닙니까? 사기꾼의 그 막 편지를 막 공개하고 이래가지고 검은 유착에다 뭐다라고 생쇼를 다했다가 또 개망신을 당했었는데 이번엔 또 무슨 개망신을 당할지. 일단 보니까 이화영 씨 부인이 다음같이 자필 편지를 MBC에 뭐 보냈다라고 해요. MBC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.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대부분은 헛소리고요. 근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제일 마지막 멘트를 보니까 약간 좀 저는 소름이 끼쳤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?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. 7월 31일에 저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.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보면서 딱 한 가지만큼은 인정하는 게 하나 있죠. 야 내가 이재명한테 뭘 인정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탁월한 능력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, 그 컨텐츠 만드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보기 기똥찬 것 같아요.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화영 씨의 진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. 뭐 어떤 드라마를 봐도 이거보다 재미난 얘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막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. 일단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화영 씨랑 이화영 씨 부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진짜 부부가 맞는지 뭐 이화영 씨 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뭐 더 좋아하는 거 아닌지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.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 씨의 부인을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당신이 맞냐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맞으면 맞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? 김영진,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. 김영진이가 분명 친명계 대표주자로 불리는 사람은 맞죠. 그런데 그렇게 공개 질문하고 난 뒤에 4일, 5일이 돼도 계속해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김영진이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어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영 가족 만난 적이 없다. 장해찬 최고가 나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맞냐 안 맞냐라고 답하라고 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답변하지 않고 있었대요. 이화영 측에서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은 만났냐 다른 뭐 이재명의 측근을 만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르는 사안이다.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자기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
정말 그렇게 보고 있었으면 입장을 이렇게 늦게 냈겠습니까? 뻔한 거 아니겠어요.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라도 나서가지고 일단 뭐 방어를 해보겠다. 그래가지고 지금 뭐 희생제로 지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대번에 그래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? 만났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. 누가 이황의 측근을 만났다? 박찬대가 만났다라는 겁니다. 야, 저는 진짜 이 박찬대를 보면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된다라고 보는데요. 그래서 일단 분명히 확인은 됐습니다. 이화영 측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? 박찬대였다라는 것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. 박찬대가 먼저 만나자라고 하는 연락이 왔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라고 하면서 만남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도 박찬대가 회유하지는 않았다.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이전 부지사의 가족,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? 아내겠죠, 그렇죠? 박찬대가 아내까지도 접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.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박찬대가 가가지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이 도와야죠. 뭐 이런 얘기를 하고.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아내까지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회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? 회유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지금 정황들이 모든 맥락들이 어떤 거예요? 회유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뭐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우리가 봤었을 때 박찬대가 저런 식으로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뭘 했습니까? 민주당에게 탄원서 같은 거를 보냈었죠. 그렇죠? 그리고 탄원서가 공개가 되는 그날 아내가 또 누구를 접견을 했었습니까? 이화영 씨를 접견을 했고 아내가 그렇게 이화영 씨를 접견하고 난 뒤에 이튿날 뭐가 또 공개가 됐습니까? 이화영 씨의 옥중 편지라는 게 공개가 됐죠. 그 편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마치 이화영 씨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갑자기 180도 바꿔가지고 사실은 이재명이 잘못이 없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입장에 들어가 있던 그런 또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?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모든 어떤 일련의 상황들은 뭐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다. 박찬대가 중심이 돼서 이재명이가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면서 이화영에 대한 회유의 결과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. 한동훈 장관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. 한마디로 최악의 사법 방해 행위였다라는 것이죠.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지적하고 있는데 정말로 뭐 본 적이 없죠.